결심하고 주변에 알렸을 때 뭐 당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아. 제가 정치부 기자 때 정말 비판을 많이 했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업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학식도 높은 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모든 청년이 이준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청년들에 주어지는 기회가 불평등한 경우가 많아요. 무난히 우리가 이렇게 또 당대표 뽑으면 무난하게 대선에서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혜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이겼죠. 근데 사실 이긴 게 아니었죠. 무난히 우리가 이렇게 또 당대표 뽑으면 무난하게 대선에서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로 유불리를 따졌으면 사실 이 판에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제 몸이 먼저 갔던 것 같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명적으로 리더십 바꿔서 싹 다 갈아엎은 새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마 선언을 네. 청와대 분수대에서 이제 하시면서 네. 좀 되게 화제가 됐는데 네. 주변에 알렸을 때 뭐 당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정말?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해봐. 아. 뭐 그 정도였는데 네. 새로운데? 아 정말 그래야 돼. 당은 정말 바뀌어야 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되게 네. 이례적으로 네. 뭐 초선 의원님도 나오시고 뭐 이제 원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신진 세력이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 상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초선이 무슨 당대표라고 다들 쭈뼛거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김웅 의원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마 김웅 의원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도 용기를 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선거 전 초반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멋진 신진 세력 돌풍을 일으켜주는 그 견인차이기 때문에요. 저는 모두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분들에게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로서, 공직자로서 또 기업에 있으면서 저희의 함께 동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책임을 지면서 조직 운영의 경험을 가졌고 저는 그거는 리더로서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 경험은 짧지만 리더로서의 경험은 충분히 저를 당대표로 하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결정이 됐잖아요. 5명 네. 컷오프에서 올리는 걸로. 네. 그 안에 조금 들 수 있을 만한 어떤 필승 전략이나 대표적인 공약이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들어야 됩니다. 아마 꼭 들 겁니다. 남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지만 바위가 갈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분노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지지를 주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당은 조금만 잘못하면 짓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혁신의 방향은 명료한 거죠. 그건 바로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확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 확신을 드리는 방법은 황골 탈퇴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총선 때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청년들을 따로 벨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될 만한 곳에 보내질 않았어요. 안 될 만한 곳만 골라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남지 못하는 게 청년 탓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책임 있는 어른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서 당선 우세 지역에 2030 청년들을 전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공천 할당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고요. 사실 갑자기 깜짝 스타를 거기다 꽂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우리 당의 청년들이 언제든지 노크를 하고 또 당 안에 자리 잡은 청년들이 당직을 할 때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공천 할당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최고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을 몇 프로를 넣고 청년들을 반드시 어디에 배치를 하고 이런 네. 걸로 정말 모든 보통의 청년이 평등하게 정치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학식도 높은 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모든 청년이 이준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청년들에 주어지는 기회가 불평등한 경우가 많아요. 능력이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출발선상에 서지 못하는 청년들도 저희가 시선을 주고 그분들을 어떻게든 함께 뛸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본인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능력으로 어떻게든 돌파해봐라고 얘기하면 내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사실상 같은 출발선상에 서지 못할 청년들에게는 논리 왜곡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님이랑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네네네. 대표님 얘기가 이제 어쨌든 음. 계속 나오는데 이분들이 있어야만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역시 당에 빠른 시일 안에 들어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이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질 않았고 또 그분이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국민 앞에 내보인 적이 없었어요. 아직 그분의 입장을 듣지 못한 채로 그분의 지지율 또 그분의 말 한마디에 매달리는 것은 이 당을 왜소하게 만드는 거다. 윤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나 저기 들어갈 만한 당이야. 매력적인 당이야. 한번 쳐다보고 싶어. 그리고 한번 발을 담그고 싶어.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당을 바꾸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대표가 되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좀 이렇게 특색 있는 어떤 선거 운동 계획이나 캠페인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 싶어요. 저는 제 카니발이 유일한 제 움직이는 캠프입니다. 노마드처럼 유목민처럼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초선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특히 계보가 없어서 다른 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계보가 없다는 게 대선에서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고 또 냉철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 당대표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홍준표 의원님 질문을 아직 안 드려가지고 네. 지금 복당 관련해서 예, 뜨거운 감자죠? 그쵸.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의원님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국민분들께서 갖고 계신 시선이 있고 눈높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도 전 대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분 잘 모르지만 그분이 갖고 계신 마음과 그분이 표출된 이미지와는 간극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과 또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저 또한 그거는 아주 반갑게 기꺼이 할 생각입니다. 과거에 정치부 기자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봤을 때 국회와 지금 의원으로서 경험하셨던 그런 국회가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제가 정치부 기자 때 정말 비판을 많이 했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업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해지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기자 때는 늘 저희가 현장을 지키잖아요. 저도 삼풍백화점에 무너진 지하로도 들어가고 홍수가 나면 물속으로 그냥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국회에 오면 양탄자 깔린 길만 걸으라고 하죠. 컵도 제가 닫기 전에 이미 제 손 안에 마치 마술처럼 와 있죠. 모든 분들이 반짝반짝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하명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되면 1년 만에 다 변했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전 기자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 그게 제 기자 생활 시작할 때 초심이었거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저희 당이 지금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되게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지지율도 좀 나올만 하니까 안분지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안분지족이야말로 저희에게는 위기의 다름 아닌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년 전에 이 진실을 찾아서 붕괴된 삼풍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어둠 속에서 설계도를 들고 나왔던 그때 기자 김은혜를 기억하셔서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교체 그날을 위한 김은혜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